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올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내년은 투자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이 계속 아시는 바와 같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미 영국과 중국과 독일 같은 증시는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가 52주 고점 대비 낙폭이 한 20% 정도 이상이 되면은 투자자들은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만 더 하락하게 되면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 시장이 이렇게 20% 이상 하락을 해서 돈도 벌지 못했는데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증시도 이렇게 약세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내년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투자자들이 없겠죠. 거기에다가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네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것은 미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약세장으로 진입을 한다면 투자자들은 신흥국으로 다시 눈을 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흥국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던 이유는 미국에서 1년에 4회씩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많아서 신흥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둔화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서 신흥국은 조금 외화 유출에 대한 숨통을 틔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선진 증시가 아니잖아요. 신흥국 증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돈을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약간의 희망은 일단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가 22일 0시 기준으로 해서 한 25% 정도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안 합의가 안 되더라도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예산 의회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셧다운에 돌입을 합니다. 셧다운에 돌입한다는 것은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과 같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이쪽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들은 그대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무원들은 강제로 무급 휴가에 돌입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셧다운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뭐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장기화되게 되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을 하고 한 90일 동안 재협상 중이잖아요. 이런 협상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중 무역 전쟁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튼 미중 무역 전쟁은 만약에 합의에 어떻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3월 2일 날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기존 10%에서 2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라고 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 충격이 좀 생기겠죠. 이렇게 해외 정시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약간 나은 것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죠. 이 중에 하나 긍정적인 것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짐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가 좀 하락, 약세장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도 2019년이 되면은 또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게다가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그에 대한 영향권에 접어들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선진국 증시가 침체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뭐 제대로 안 될 거라는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또 퍼져나가겠죠. 하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시장은 돈이 잘 돌면 잘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일단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말에 넣은 뉴스를 보니까 8, 9, 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대출을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법안도 정책도 펴냈더라고요. 어쨌든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풀리는 관계로 인해서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당국에서 그동안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신흥국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이 뭐 이번 주 상황이고 또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이번 주 시장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희망적인 것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중형주 같은 경우가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형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책 테마에 걸려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중소형주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쓰는지 정부 정책이 어떤지 잘 살펴봐가면서 중소형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좀 더 내고 싶다면 정부 정책과 그 정책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잘 체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시장 주요 종목들은 뭐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 종목들이 셀트리온, 삼성 SDI, 한올 바이오파마,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관심 포트폴리오 검색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코스닥과 의약품, 중형주, 뭐 전기가스업은 아무래도 한전이겠죠. 그리고 건설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작은 시장이라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건설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업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이런 업종들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을 살펴보면서 이런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또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매수한 코스닥 종목을 쭉 살펴보면은 중형주를 살펴보면은 현대, 미포, 조선, 휠라코리아,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시장에서도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세력들이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22종목 정도 있는데 제가 종목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 메모를 하셔가지고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가는 그런 종목들로 보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조용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휴장하는 증시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24일, 25일 휴장합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홍콩 증시도 24일부터 26일까지 계속 휴장을 해요. 우리나라만 이제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8일 날 폐장을 해요. 다음 주는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올해 배당 날일은 27일입니다. 그래서 26일까지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계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잠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증시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선진국 증시가 둔화가 되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겠죠. 하지만 안전자산은 투자 수익률이 작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다시 신흥국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현재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 푸는 것을 가만히 계속 살펴보십시오. 돈이 들면 시장이 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내년을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매매했던 거 잘 정리도 해보고, 또 저는 다음 주에는 올해 시장도 쭉 정리를 해가면서 또 내년도 수급이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